안녕하세요. 부산 다둥이맘 부둥부둥 부둥맘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의 기본 이론 중 12운성을 가지고 간단히 우리 아이의 성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로 저희 아이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만세력 어플을 설치하신 후에 영상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8글자는 아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의해 정해진 글자로 마치 바코드와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 상단에 있는 글자가 바로 주인공, 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일간에서 쭉 내려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글자가 나의 12운성을 나타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12운성은 우리 인간의 일생과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12운성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태, 양 12글자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장생이며 사춘기에 접어들어 나를 꾸미고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방황하는 시기를 목욕,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결혼하는 시기를 관대, 옛날의 간직 생활,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시기를 걸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시기를 제왕, 많은 경험으로 노련해지지만 쇠퇴하며 은퇴하는 시기를 쇠, 체력적으로 약해지거나 병이 드는 시기를 병, 생명이 끝이 나 죽는 시기를 사지, 죽어서 땅에 묻히는 시기를 묘지, 현생과 이승의 인연이 끊어지거나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의미하는 시기를 절, 새롭게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는 시기를 퇴지, 잉태되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분을 받으며 자라는 시기를 양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나니 12운성은 정말 한 사람의 일생과 닮아 있지요? 여러분은 12운성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대응해 보실 수 있나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시기인 걸록에서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제왕이 되고자 노력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이들에 빗대어 보면 첫째는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멋을 부릴 나이니 목욕, 둘째와 셋째는 한창 부모의 품속에서 성장하는 나이니까 장생이라고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은 단순히 12운성이라는 개념을 이미지로 구체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12운성을 활용해서 자녀의 성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녀의 사주가 아닌 나의 사주를 넣었을 경우에 확인되는 12운성을 통해서 나의 기본적인 성향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나를 뜻하는 일간에 해당하는 글자 아래에 확인되는 12운성 글자는 무엇인가요? 부둥맘의 사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둥맘은 갑이라는 글자 아래 12운성이 사로 확인되네요. 사는 죽을 사, 생명이 끝이 나 죽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둥맘이 죽음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사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둥맘의 성향인 사지부터 살펴볼까요? 사지는 육체와 관련된 일보다는 정신과 관련된 일을 선호하며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보다는 학문이나 예술, 철학과 관련된 일이 더욱 맞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12운성이 의미하는 죽음이 다가오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까요? 삶에 대해 통찰하고 사색적이고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까요? 사지의 성향이 그러하며 마치 아이인데도 애어른 같은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성향입니다. 12운성 중에 부등맘의 12운성 글자에 해당하는 사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고요. 남은 11가지 운성의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생부터 양지까지 처음 소개해드린 대로 빠르게 순서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기인 장생은 사람의 나이로는 1세에서 4세 정도의 영유아기로 빗대어 보면 됩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이 성과 악이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 하나씩 알아나가는 단계에서 장생의 성향은 순수하고 착하고 때가 묻지 않은 성향, 해맑습니다. 총명하며 주변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하고 발전하려 노력합니다. 배움의 단계인 만큼 1인자보다는 2인자가 어울리며 아직 다른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성향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나를 꾸미고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방황하는 시기인 목욕의 성향은 소개해드린 대로 멋을 내고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사교성이 많고 예술적 감수성과 재능이 뛰어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성향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하지만 마무리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결혼을 하는 시기인 관대의 성향은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존심이 세고 자기 고집이 강하며 비판력도 강합니다. 그렇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리더십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시기라 강하고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도전 정신은 있지만 지혜가 약간 부족한 성향입니다. 옛날에 간직 생활,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시기인 걸록의 성향은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이 높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믿는 주체성이 강한 성향입니다. 리더십과 자신감이 있고 주체성과 추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늘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시기인 제왕의 성향은 노련미가 있고 여러 분야로 재능이 있습니다. 인내심과 지구력도 가지고 있고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뛰어나서 주변을 통제하고 권위를 중시합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향이지만 주변을 두루 함께 챙기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노련해지나 쇠퇴하며 은퇴하는 시기인 쇠의 성향은 관대하는 반대로 정신력이 왕성하고 육체적으로는 힘에 부친다고 보기 때문에 외유 내강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며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성향이지만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남 앞에 나서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홀로 하는 일을 좋아하며 늘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성찰하는 성향, 안정을 지향합니다. 체력적으로 약해 병이 드는 시기인 병의 성향은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느낄 정도로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다정다감하고 남을 생각하는 의타심이 많습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며 배려심이 많습니다. 다소 예민하다 보니 신경질적인 면도 있지만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남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 시기인 묘지의 성향은 내성적이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성향입니다. 활동적인 성향은 아니나 차분히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 나가는 성향입니다. 현생과 이승의 인연이 끊어진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의미하는 시기인 절의 성향은 관심과 흥미, 호기심이 많으며 변화를 추구하고 즉흥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으면 확고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격입니다. 약자에 대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의협심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성향입니다. 새롭게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는 시기인 퇴지의 성향은 태아처럼 순진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성향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 혁신적으로 사고합니다. 현실주의가 아닌 이상주의이며 자유롭고 타인을 존중합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이지만 참을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고 리더십 또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잉태되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분을 받으며 자라는 시기인 양지의 성향은 차분하고 성격이 둥글둥글하며 긍정적인 성향입니다. 온화하고 안정된 삶을 지향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의존적인 성향이며 끈기가 다소 약하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배움을 얻고자 하는 열망도 있는 성향입니다. 자, 오늘은 12운성이라는 명리학의 개념으로 자녀의 성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득맘은 앞으로도 명리학 외에 자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부모님들께서도 쉽게 실제 자녀 교육에서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둥부둥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